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유명인들이 믿었던 사람한테 크게 당했다는 소식 혹시 보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배신이라는 현상을 좀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걸까요? 어쩌면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소스 자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유명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떠들썩한 사건들이 그냥 남의 얘기, 가십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 당신을 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한테 직접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이 공개적인 사례를 보고 무언가를 배우라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왜 미디어를 통해 온 세상에 알려지겠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미리 공부하고 좀 대비할 수 있도록 뭐랄까 거대한 공개 수업처럼 주어진다는 관점이에요. 이걸 그냥 저 사람은 운도 없지 하고 남의 이야기로만 넘겨버리면 언젠가 비슷한 시험지가 나한테도 날아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신이라는 걸요, 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공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공개된 무대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교훈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지점일 거예요.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가진 돈 빌려주고 따뜻한 밥 사주고 제일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준 그 착한 사람이 왜 배신을 당하는 걸까요? 이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어쩌면 우리가 돕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왼쪽은 딱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니, 내가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쵸? 근데 오른쪽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그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관계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오해한 거였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스 자료에 따르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행위는요, 진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뭐랄까, 입장권 같은 거랍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딱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쌤쌤이 되는 과정일 뿐이지 진짜 과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물질을 주고받는 게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면 대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이 이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해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신장부로 들어갑니다. 소스 자료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진짜 목적은요, 놀랍게도 바로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건요, 돈으로는 절대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성장하고 깊어지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세월이 아니라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여받은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이 철학의 결론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이유는요, 각자가 가진 재능이나 자원을 합쳐서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 3이나 10이 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교환을 넘어서 서로의 영혼을 함께 성장시키는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인간관계에 주어진 시험과제라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배신이라는 게 단순한 악의의 결과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관계의 목적이 상호 가치 창출에 실패했을 때 그 시간 낭비를 강제로 멈추기 위한 비상벨처럼 배신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섹션에서는요, 이런 관계 실패가 평생에 걸쳐서 쭉 쌓였을 때 어떤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스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아주 구체적인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구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천이라는 건요, 살아생전 풀지 못했던 깊은 후회나 원망, 미련 같은 걸 가득 안고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 한이 너무 무거워서 가볍게 다음 세상으로 떠나지를 못하고 이승의 언저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보세요. 전부 다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풀어왔는가와 놀랍도록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인연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큰 무게를 가지는구나.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무거운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스 자료에서는 매듭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불균형을 상징해요. 배신 같은 불행을 피하려면 이렇게 얽혀버린 매듭들을 의식적으로 하나씩 풀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스 자료의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내 인생길이 좀 시원하게 열리기를 바란다면 과거에 만났던 인연들과의 앙금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한 결국 내 자신의 길도 막히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관계의 초점을 내가 뭘 줄 수 있을까에서 우리가 함께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서로의 영혼을 한 단계 위로 성장시키는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그토록 아프게 했던 그 배신의 기억들이 사실은 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우주가 보낸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던져졌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